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3년 5월 13일 CAT 1급 2교시 마지막이죠. 모델링 세 번째 문제 5, 6번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 6번 저렇게 돼 있고요. 이거 형상을 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애매한데, 이게 뭐 두덩이다 세덩이다 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데, 굳이 이제 형상을 나누자면 아마 저라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요렇게 원형으로 된 하나의 형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혓바닥까지 여기까지 요렇게를 이제 하나로 볼 것 같아요. 하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 사이드에 있는 두 개, 요렇게 두 개가 별도의 형상이다. 근데 요 두 개는 이제 세트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하나로 봐도 되고, 저 두 개.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두 개다라는 거고,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되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안쪽을 제외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안쪽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파여져 있다. 그래서, 요 지금 방금 전에 그랬던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 요 세 부분,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했구나. 핑크색으로, 이렇게 요 부분, 요 안쪽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 높이까지 다 나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대각으로 파여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사이드에 붙어 있는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각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요 값 13mm만큼 옵셋된 상태로 이렇게 면이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이제 요 안쪽에 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요렇게 경사진 상태로 이제 속이 파져 있다. 이제 여기서 좀 까다로운 건 이제 이 경사의 각도가 수평선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이 각도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14도니까 43도에서 14도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평선으로부터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도 자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저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번거롭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저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제가 봤을 땐 저건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이제 빠른 방법이 아닌가. 여기 43도는 43도에 14도를 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이제 기초적인 형태는 요 정면도에 있는 형태가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모델링 하면서 연산되는 연산 과정을 통해서 나올 것 같아요. 제 방식으로 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그리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제 새로운 작업창을 띄울게요. 눌러서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리드 이렇게 펼쳐주고, 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에서 그릴 거니까 여기서 평면도에서 이렇게 등각으로 돌려주고, 등각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제 UCS를 바꿔줘야겠죠. UCS 잡고, 직격 킨 상태에서 여기 X축, 여기가 Y축,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요걸 기준으로 서클, 서클 그리는 X라인은 먼저 그릴게요. X라인으로 중심 잡고서 이렇게 수평수직하고 서클, 자, 이렇게 하고, 가장 바깥 원이 이제 반지름이 50이네요. 그래서 이제 50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 자, 이렇게 그려졌고, 여기 이제 이쪽을 이제 딱 수직하게 볼게요. 글자가 똑바로 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정면 모양 그릴게요. 이제 원은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가 30이면 이제 15도죠. 15mm죠. 15 옵셋 15 절반이니까 15.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어디서 끊을 거냐? 트림, 여기서 이렇게 끊어줄 거예요.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께, 바깥쪽 두께가 58이니까 옵셋 58 나누기 2를 해주면 돼요. 58 나누기 2 한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트림,
여기서 이렇게 끌어줄 거고, 요 바깥쪽에 요 두께 58 같은 경우는 트림.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다 잘라줄게. 컷해주고. 요게 이제 몇 개? 3개. 그쵸?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360도에 3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 기울어진 각도 돼 있는데, 이게 여기 30도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90도 직각이니까 이제 요 하나 사이의 각도는 120도가 되고, 대칭이니까 이것도 120도가 되고, 그럼 360도니까 이것도 120도가 되고, 이게 등각으로 이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등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 해주면 되느냐? 어레이. 그쵸? 그래서 이제 AR.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이제 얘 선택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원형으로 해줄 거니까 PO. 그 다음에 중심이 어디에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몇 개예요? 항목 지금 6개로 되어 있는데 3개다. 자, 이렇게 3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간다. 그래 놓고 엔터. 자,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제가 뭐 켜져 있어요? 연관이 켜져 있습니다. 요새 버전에서 연관이 켜져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트림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트림이 안 먹혀요. 왜? 트림이 안 먹히는 이유가 연관이 걸려있기 때문에 트림이 안 먹혀요. 그쵸? 트림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주려면 연관을 깨주셔야 돼요. 연관 깰 때는 연관 걸어놓은 상태로 했다 그러면 익스플로드 X로 깨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어레이 단계에서 그 연관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연관을 꿰진 상태로 어레이를 시켜주면 돼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나중에 익스플로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연관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이제 요새 버전의 어레이가 아닌 옛날 버전의 어레이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버전이 아주 낮으신 분들은 애당초 이제 어레이 할 때 이제 리본 메뉴에 나오는 스타일의 어레이가 안 나오고 별도의 창이 뜬다라고 한다면 전혀 상관이 없겠죠. 거기엔 연관 기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정리해줘야겠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여기 뭐 이제 요거 빨리 정리하려면 필렛 F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중 M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냥 클릭만, 다중 M을 걸었으니까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클릭만 해서 빠르게 정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응용을 좀 잘하면 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요 부분이죠.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 요 형상이 필요해요. 요 형상만 필요해요. 요 형상만 저는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제가 빗금친 형상만 이제 얼마만큼 여기 92의 높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요 끝까지 다 있는. 그래서 이제 이 형상만 따가지고 90을 올려주고, 이제 전체적인 원은 91을 다 안 올리고 얼마까지 올려줄 거냐면 26까지 올려줄 거예요. 왜 26까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26까지 올리고 이제 뭐랄까요? 26까지 올리면 이제 이 형상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14도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26까지 올린 다음에 각도를 돌려줄 거예요. 14도를. 뭘로? 솔리드 에디트로. 그렇죠? 솔리드 에디트 돌려주면 돼요. 그렇게 처리하면은 훨씬 이제 작업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요 모양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거 완벽하게 만들려면 이제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줘야 된다. 그쵸? 여기만 잘라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형상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잘라줘야 돼요. 그쵸? 여기도 잘라줘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원이 하나 더 필요한데 원을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 자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트림으로 정리를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저는 뭘 하냐면 바운더리를 합니다. BO. 그래서 이 바운더리라는 건 이제 요럴 때 편해요. 바운더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여기서 점 선택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 안쪽, 요 안쪽이 필요한 거잖아. 여기를 클릭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운더리가 제대로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BO. UCS가 맞은 상태인데 바운더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다시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 선택 해서 클릭.
이상하게 잡히네요. 바운더리 경계가 이상하게 잡히는 이유는 이제 이상한 선들이 있어서 그런가? 이게 정확하게 이제 기본 UCS인 XY 평면에서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럼 조금 피곤한데, 일단은 여기 있는 중심선들을 지워볼게요. 일단. 얘를 지우고 해소가 되는지. 걸리적거리는 거. 이제 이렇게 바라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띄워.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저거 지우면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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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네요. 역시. 아마 이제 UCS가 틀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이러면 수 없어요. 이러면 수 없고, 이럴 때는 카피, 복사할게요. 하나 이렇게 위로 복사하는데, 복사할 때는 이제 저는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복사를 해요. 위쪽으로 한 150mm? 150mm를 수직하게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 왜냐면 다시 원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거 위쪽을 복사했으면 이제 여기서는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필요 없고, 여긴 남기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요 혓바닥 나온 게 처리가 돼야 되니까 여긴 남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트림. 이 원을 기준으로 싹 다 잘라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림. 자, 여기서는 모서리 2를 연장 안함으로 또 익스텐드로 해서 처리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REG로 리전으로 하나를 합쳐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무브 다시 밑으로 150mm. 처음에 이제 150mm 갖고 왔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선 정리되는 거는 여기 중심에서 89가 와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X 라인, 아까 이제 중심에 있던 수직선을 지웠으니까 놓고 무브로 89로 올게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그래서 자르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요 원 가운데 잘라주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 선을, 지금 저 겹쳐 있어서 좀 애매하네요. 무브. 자, 얘랑 이 원을 뺄게요, 잠깐.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는 이제 100mm 100 뺐다가 얘로 이제 내부를 잘라주고, 다시 무브 아래로 100mm 100 원래 위치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드, 여기 이제 위아래 사이드 요것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일단 가운데에 이제 수평선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원의 중심까지 대충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44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4니까 옵셋 툴들 22mm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2.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에서 11mm, 요 끝단이 11mm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옵셋 11. 이렇게, 그리고 옵셋 11. 이렇게 들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F. 짱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4가 이제 대칭이니까 하나가 17도겠죠. 그러면 이제 로테이트로 얘를 마이너스 17도, 얘를 그냥 17도 돌려주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제 DAN 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34.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끝부분인데, 끝부분은 이제 여기서 딱 다니까 여기 스트림으로 자르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원 바깥으로 삐져나가진 않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자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 끝에서 이게 삐져나가면은 잘라주셔야 되는데, 요 원 바깥으로 삐져나가면 잘라줘야 되는데, 이 원보다 작다, 여기 있는 이 원보다 작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REG 얘 하나로 합쳐주고, 그 다음에 또 REG에서 이제는 얘 그리고 이제 이 원까지 하나로 합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요 가운데 안쪽에 파지는 구멍인 요 원입니다. 요거는 서클, 여기 중심 해서 반지름이 27이죠? 27. 그냥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수평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이러면 이제 준비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할 거. 그래서 이제 정면도에서 보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형상들은 이제 다 기준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UCS는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원래대로 돌려주고, 자,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등각 보기 위해서 정면도라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우측 상단 모서리를 해서 등각, 기본 등각으로 이렇게 돌려줄 거고, 이제 돌출을 해줄 건데, 돌출하기 제일 쉬운 건 이제 얘예요. 얘하고 얘인데, 요 세 개는 그냥 92만큼 쭉 돌출시켜주면 돼요. 완전히 요 위까지 다 올라온 거니까. 제일 쉬운 거니까 지금 안 할게요. 왜냐면 제일 쉬운 걸 먼저 해버리면 좀 처리하기 좀 복잡한 것들은 거기에 선이 겹쳐 있어가지고 이제 파악하고 보면서 이제 작업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거를 먼저 처리를 할게요. 물론 어려운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먼저 처리를 할 거고, 자,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면 형상이 요렇게, 이거 좀 구분이 가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드릴까요? 자,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분이 가게,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특성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노란색이 지금 이제 요 양쪽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 빨간색이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형상,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아까 요 메인이 되는 형상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6mm, 여기 26mm요. 26mm만큼 돌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출될 거잖아요. 이렇게 26mm가 이렇게 돌출될 건데, 돌출하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이면을 여기 있는 14도만큼 이렇게 돌려줄 거다. 뭘로? 솔리드 에디트로. 솔리드 에디트로. 그쵸. 이거 돌려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요 날개 있잖아요. 날개도 똑같이 26mm를 돌출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왜 그걸 그렇게 해주는지는 이제 좀 이따 보면 알아요. 자, 일단은 이제 EXT로 돌출을 하죠. 돌출을 하고 이제 두 개 다 해줄 거니까 얘하고예요. 그렇죠? 엔터. 그래서 이제 26mm를 돌출합니다. 26mm 돌출을 하고 이제 면을 회전시켜줘야 돼요. 면을 회전시켜주는데, 이 면을 회전시킬 때 지금 제가 면을 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면도 같이 돌릴 거예요. 요 날개에 있는 이제 요 면도 같이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딜 기준으로? 둘 다 요 끝을 기준으로, 같은 데를 기준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보시면 아세요. 솔리드 에디트 해서, 자, F, 그 다음에 회전시킬 거니까 R이죠. 그래서 면을, 자, 제가 이제 여기 혓바닥 나와 있는 이 면을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됐죠. 그리고 얘를 같이 선택하고 싶은데, 안타깝지만은 이제 저기 분리되어 있는 솔리드, 분리되어 있는 솔리드 형체에서는 한 형체에 있는 면들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클릭을 했는데 누가 선택돼요? 지금 이 혓바닥 나와 있는 형태에 있는 게 계속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도 같이, 얘에 있는 요 위쪽 면도 같이 돌려준다 그랬는데, 그걸 한꺼번에 처리가 안 돼요.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해가지고 일단 FR 해서 혓바닥 나와 있는 요 형상, 그렇죠? 지금 파랗게 된 거, 저 부분을 잡고 엔터. 기준은 어디예요? 제가 26mm 했으니까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선을 위로 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위로 빼면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 찍은 거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거?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면에서 보고 있어요. 평면에서 보면 금면이 이렇게, 이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면 좀 편하다. 만약에 반대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저걸 시계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방향. 그래서 저는 이제 위로 땅 해주고 14를 돌려줘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평면에서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면이잖아요. 남은 거 이면. 이면도 같이 돌려주는데, 주의해야 되는 건 이면 여기를 중심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여기를 중심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돌려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솔리드 에디트. 자, F, R. 자, 여기 있는 이제 이면. 그쵸?
조면이에요. 조면을 잡고 엔터. 같은 데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할 때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를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 잡고 똑같이 위로 올려서 14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면에서 보면 이 라인이 딱 맞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거기서 13mm 옵셋 해준 거니까 저걸 같은 걸 기준으로 저렇게 면을 돌려주고 나면 여기서 이제 뭐만 해주면 되냐면 솔리드 에 옵셋 F 옵셋 간격 띄우기. 자, 이면을 선택을 하고 엔터 마이너스 13mm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이제 지금 바뀌는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이걸 끊어서 해서 그런데 이게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솔리드 에디트 명령의 특징이 뭐냐면 명령을 하고 뭔가를 하나 실행을 하고 나면 명령이 종료가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솔리드 에디트 해주고 FR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 혓바닥이 있는 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혓바닥,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를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14도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면 지금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명령이 종료가 안 되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회전 R을 하고 명령 종료 안 하고 이제 여기 이쪽 면을 찍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4도 이렇게 해줘요. 이 상태에서도 뭐예요? 여전히 솔리드 에디트 명령이 종료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옵셋 엔터, 그 다음에 혓바닥 각도 돌려준 거 요면 잡고 엔터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명령 한 번 실행하고 쭉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 파주는 거 처리해 줄 건데 그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 원을 가지고 돌출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원점 가지고 얼마를 돌출 그냥 알고 있는 높이거리가 14예요. 14. 그러면은 이 xt 해가지고 이 원을 선택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게 지금 z축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14mm를 올려요. 올리고 나서 이제 이면을 꺾어줘야 되거든요. 이면을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만들어진 형체를 보자면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 각도만큼 돌려줘야 돼요. 문제는 이 각도가 얼마냐. 근데 이 각도는 이렇게 보고 나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하고 나면은 이 각도는 이 각도예요. 그럼 이 각도는 얼마냐? 이 각도는 이렇게 수평선을 해서 이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알아야 돼. 이 각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그럼 이 각도를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이 각도가 얼마인지 알려면 이게 지금 요 각도가 여기가 14도잖아. 이게 14도잖아. 그러니까 여기 43도에서 14도를 빼면 돼요. 43 마이너스 14도. 그럼 몇 도가 될까요? 14도. 3이니까 여기 마지막 자리 9가 될 테고. 그럼 요 1 줬으니까 이게 30이니까 29도가 되겠죠. 왜 이 계산이 어려우면 CAD에서 CAL 그렇죠? CAL 그 다음에 43 마이너스 14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9도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 각도가 몇 도다? 29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도 계산은 이제 늘상 얘기하지만 캐드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각도 계산을 잘해야지 캐드가 편해. 그럼 이제 29도를 돌려준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3D 단점이 이렇게 돼 있어도 분명히 이면 돌리려면 솔리드 에디트를 쓸 거란 말이에요. 솔리드 에디트 쓰는데 내가 이제 솔리드 에디트에서 F 면 그 다음에 돌려줄 거니까 R 해가지고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이 면을 찍으려고 하면 혓바닥에 있는 면이 찍혀요. 왜냐면 이게 3D로 봤을 때 VS 컨셉으로 봤을 때 그쵸 저면이 바깥에 있어요. 가리고 있어. 저게 저 안쪽에 들어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VS 보고 있는 거는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선택되는 건 이면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솔리드의 면을 선택해서 그 면이 선택되면 가리고 있는 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얘를 좀 빼주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무브. 근데 항상 뺄 때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거리를 움직였는지를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원래 자리로 돌릴 때, 물론 오스냅을 이용해서 맞춰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이전에 옮겨줬던 값을 기억하고 있으면 원래대로 되돌릴 때도 그 같은 값을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작업이 빨라요.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꾸 이제 뭔가 계산하고 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나는 캐드 할 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 너무너무 편하게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캐드는 때려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0mm? 100mm를 밖으로 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면이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VS 컨셉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VS 바로 선택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솔리드 에디트 F 그다음 회전 R 해서 이면을 찍어요. 찍고 기준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니까 이쪽 4분이 될 거 아니에요. 이쪽 4분을 하고 얘를 이제 위로 찍을 거냐 아래로 찍을 거는데 29를 그냥 쓰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부호를 쓰지 않고 그냥 쓰려고 한다면 얘는 아래로 뽑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위로 내가 이제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위로 뽑아가지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라본 거다? 반대다. 이렇게 바라본 거다. 그쵸?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바라본 거다. 그러면 그게 지금 무슨 상태예요? 여기 평면도 상태인데, 평면도 상태면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럼 내가 두 번째를 여기를 찍어버리면 뭐예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시계 방향이니까.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마이너스 붙여서 하시면 돼요. 저렇게 찍어도. 이제 저라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땅 찍고 그냥 마이너스 안 붙이고 29도 해서 땅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몇 미리 뺐어? 100mm 뺐잖아요. 그럼 무브 얘를 선택하고 반대쪽으로 무브 얘를 선택하고 반대쪽으로 몇 미리 100 100mm를 다시 보내면 돼요.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100mm 보냈는데 이제 저거 작업하고 나니까 100mm 보낸 걸 까먹었어. 그럼 방법이 없냐? 그렇진 않죠. 무브 얘 선택하고 바닥면에 중심점을 잡아서 여기 바닥면에 중심점을 잡아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얘가 원형이니까 오스냅을 통해서 중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작업의 효율성을 생각을 하면 내가 보낸 값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역으로 보내면 더 편하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준비 작업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제일 쉬운 거, 92mm 돌출해주는 거, EXT.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얘 선택하고, 엔터. 쫙, 92mm. 이쪽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니까 그냥 92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다 됐는데, 이제 요거 다 조합해주면 되는데, 얘만 빼는 거예요. 얘만 빼는 거고, 중요한 거, 얘가 제일 마지막에 빠져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92mm 돌출된 거하고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빼고 나서 이 92mm 돌출된 걸 합쳐버리면 여기가 안쪽이 살아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가장 마지막에 빼야 된다. 순서만 주의하시고 이제 UNI 해서 자 혓바닥 나오네. 그 다음에 옆에 날개. 그 다음에 돌출된 3개 다 선택하고 엔터 합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SU 서브트랙트로 이 전체에서 엔터. 자 얘를 엔터 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VS 컨셉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살짝 터져요. 터져서 이제 여기 외형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터지고 이제 밑에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파져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VS 2D 와이어 프레임. 자, 여기서 등각.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이 다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3D 폴리라인 그리고 나서 이제 값을 확인하면 되겠죠. 쭉쭉쭉쭉쭉쭉 와서 자, 뭐 요 정도만 보면 되겠죠. 자, 3P. 자, A가 여기네요. 그다음에 B가 여기네요. 그다음에 C가 여기네요. ESC. 자, 그래놓고 이제 답을 띄워야겠죠. 자, 딱 띄워놓고 이제 LI 리스트. 자, 여기 3D 폴리라인으로 그려준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해주면 길이가 124.5401 네, 정확하게 일치하죠.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스프롭 또는 볼륨 VOLUME 엔터.
자, 이 객체 선택하고 엔터 자, 해놓고 최적 보시면 484208, 484208, 그 다음에 4630, 4630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5, 6번, 세 번째 모델링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이번 강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